탈모로 그 치료받는 분들 많죠, 실제로 오인혜 씨. 저는 이게 되게 진짜 생존과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전 남친을 만날 때 그 전 남친 표정이 안 좋죠? 아니. 그분이 저를 계속 지켜주는 거예요. 외모가 진짜 멋있었거든요. 막 진짜 풍성하고.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있어도 매일 항상. 지켜, 난 뭔 얘기 하나 했네. 네, 근데 보니까 우연히 봤는데 탈모 약을 엄청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남성성을 버린 거잖아. 본인의 이걸 지키려고. 근데 나도 지켜지고. 탈모 약이 좀 알아듣기 어렵게 이 말씀을 왜냐면 하셨는데. 이제 어린아이들 아주 잘생긴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머리도 뭐 날아가지 않았어. 빼곡해. 풍성해. 그리고 둘 다 지금 뭐 워낙 날도 덥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또 탈의를 하고 있었어. 살 붙이지 말고. 그런데 뭐 나는 이제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다 돼 있어. 누워 있는데도 나를 가만히 그냥 지켜줘. 지켜만 봐. 아껴주고. 네. 뭔가 했더니 탈모 치료제를 먹고 좀 있었다. 많이 먹고 있더라. 그러니까 예. 남성분들한테는 둘 중에 하나, 어쨌든 그 생존을 위해서 본인의 그런 스타일을 와. 위해서 어떤 부분은 또 포기한 것도 있잖아요. 그걸 부작용이라고 포기하기는 하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탈모라는 게. 맞습니다. 이 그렇습니다. 정도로 생존이다. 어쩌면 또 그 오일내랑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그걸 먹을 수도 있습니다. 죄송. 이거 사랑 코너야? 생존이라며. 이거 진짜 시급하다. 네. 그래서 새로 발명된 탈모 치료제는 이런 부분이 좀 보완됐는지도 되게 궁금해요. 네. 이게 왜 우국이 철학적으로 오늘 분석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해 이제 탈모로 치료받은 환자가 24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 여기다 뭐 미용 목적 포함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지금. 근데 그걸 탈모라고 미용이라는 단어로 퉁칠 수 있는 문제냐? 그것도 좀 우리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얼핏 생각하면 뭐 털 뭐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죠. 또 당사자한테는 이게 또 큰일일 수도 있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네. 뭐 정치인 중에서도 뭐 이게 뭐 머리 날라간 그런 분들 막 조롱하고 막 이런 분들 많은데 나는 안 해. 안 하시잖아요. 나는 맞아요. 유일하게 그건 안 합니다. 진짜. 진짜 그건 안 해요. 앞으로도 하지 마시고. 저 그거는 안 해. 이거는 안 예, 하시네. 머리 갖고 그건 안 해. 네. 예,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겁니까? 우리 인류에서 이 머리털이. 머리털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머리카락, 털이죠. 네. 그럼 제가 이제 과학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왜 동물한테 왜 그렇게 털이 빼곡하게 있는지부터 먼저 오, 차근차근 털이 왜? 설명을 그 이상하네 해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털. 예.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털은 체온 조절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피부에 털이 빼곡하게 나 있으면은 그 털 사이사이에 공기층이 생겨가지고 피부에 있는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네. 특히 정온동물들, 체온을 비슷하게 유지해야 되는 정온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 털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정온동물이고요. 그럼 여름에는 손해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도 이제 준비를 했는데 네. 그 털이 꼭 좋기만 한 건 아니다. 특히 그 여름이나 좀 더운 상황에 좀 닥쳤을 때. 그렇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하나 있는데 그 사자랑 호랑이 같은 맹수들이거든요. 네. 이 맹수들의 하루 일과를 보면요. 낮에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고 거의 누워 있거나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 주로 밤 시간에 사냥을 합니다. 네.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은 잘 보시면 털이 빼곡한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낮 시간에 활동을 하면은 이 내리쬐는 땡볕 때문에 체온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더워. 예, 근데 우리 조상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맹수들이랑 사냥 경쟁을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밤 시간에 사냥을 하면은 저 맹수들의 위협 때문에 좀 안 좋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낮 시간에 사냥을 하기로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낮 시간에는 햇빛이 내려쬐기 때문에 체온 조절이 힘들다. 털이 많으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진화를 거듭하면서 털이 점점 없어지는 방향으로 진화를 한 거예요. 거의 다른 정온동물과 비교하면은 거의 벌거숭이 수준으로 진화를 한 거죠. 진화했구나. 네. 그럼 털이 많은 남자는 진화가 덜 됐다고 놀려도 되나? 그러니까 장난으로? 장난으로 놀리고 섹시하다 싶어? 이런 느낌. 아니면 그렇게 하면 오히려 반대로 하면 되잖아. 머리가 날아간 분들은 굉장히 그 진화가 빨리 됐나 보다. 이렇게 칭찬으로. 그것도 안 되겠다. 그것도 안 그렇게 진화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털은 계속 그러면 겨드랑이도 어디든 다 털이 있는데 이유가 있는 건가 봐요. 남아있는 물론 거? 네, 잘 보시면 네. 중요 부위 위주로 되게 많이 네, 맞아요. 남아있고 특히 머리 같은 경우에는 머리. 오히려 털이 더 풍성해지고 늘어난 케이스거든요. 오히려 예전보다 예, 원시 시대보다. 이렇게 되게 길게 자라잖아요. 네. 우리 몸에 이렇게 길게 자라는 털 없잖아요. 오. 머리카락처럼. 예, 그만큼 머리카락이 중요하다는 이유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이 진화를 하면서 직립보행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예. 이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 문제가 이 머리 쪽에 유독 그 태양빛이 많이 내리쬐거든요. 아, 그러네. 네. 계속 내리쬐면 화상 입겠죠. 그쵸. 아, 그거를 머리. 방어하기 위해서가 첫 번째고 아. 두 번째가 열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머리 쪽에 유독 그 열 방출이 심해요. 그래서 그 열 방출을 방어하기 위해서가 두 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있네. 좀 미용적인 기능, 머리카락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런 네. 미용적인 기능 전에 좀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도 있다. 겨드랑이 예. 털은 어떤 기능을 해요? 겨드랑이 털은 아무래도 이게 접었다 폈다 하면 쓸리잖아요. 이 쓸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 제모하면 안 돼. 없어도 너 쓸려? 안 쓸리는데 하나도? 안 쓸려? 안 쓸리는데? 이거 어떻게 너 앞뒤가 안 맞다? 그 과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사람들의 신체 활동이 많지 않잖아요. 활동이 덜하니까. 아, 활동이 신기하다. 많이 너도 사냥하면 여기 쓸릴 거야. 화상이 뻔할 거야. 사냥하면 불난다. 사냥하지 마, 알았지? 제모하고 사냥하지 마라. 그리고 중요 부위는 거기를 보호하려고 있는 거고. 예, 그렇죠. 그 생식기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네. 생식기는 왜 있다고요? 다 거기도 보호하려고. 마찬가지로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를 아, 해. 보호하는 거야. 없으면 안 돼. 아, 너무 보호만 예, 없으면 번식 못 하니까. 예. 없으면 번식이 예, 안 돼. 중요하니까요. 네. 예. 네. 그래서 사자랑 이렇게 털이 있다. 네, 털이 있는데 사람은 거의 벌거숭이다. 중요 부위 빼고. 진화하면서. 아, 진화한 네.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 중요한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뭐 흔히 말하는 탈모가 오는 거죠. 이 탈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랑 이제 가장 관련이 있습니다. 뭐예요? 예, 그 털이 나는 부위, 그러니까 모낭 부근에 5알파 환원효소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 환원효소를 만나면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이거 이름이 너무 길어서 약자로 DHT라고 하겠습니다. DHT. 예. 근데 이 DHT가 이 모낭에 작용을 하면은 그 머리카락의 성장 주기를 대폭 줄여버려가지고 그 갓 자란 머리카락도 얼마 지나지 않았 그냥 뽑히게 만들어버려요. 예. 이게 흔히 말하는 유전성 탈모의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그래서 특히 그 선천적으로 그 모낭이 이 DHT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 5알파 환원 요소가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많이 분비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DHT 양도 사람마다 다르고 네. DHT에 취약한 민감도도 다르고 이런가 보네. 근데 DHT는 저는 크게 영향을 보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게 DHT가 많다는 거는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동일한 남성들끼리 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량이 막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량보다는 그 5알파 환원 요소 그리고 모낭의 차이가 그 탈모의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반면 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량이 남성이랑 좀 획기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요. 거의 7배에서 8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여성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이런 유전적 탈모에 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조금 뭐 탈모인이 덜 하죠. 그래서 그 탈모약을 먹으면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량을 좀 낮춰주는 건가? 그런가 보네.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량을 낮춰주는 게 아니고요. 네. 이 DHT의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그럼 해요. 그게 이제 남성 그 호르몬하고도 연결이 있는 거예요? 직접 이게 좀 논란이 되게 많이 질문이 왜 발기가 안 되냐는 거 지금 민원을 내가 넣고 있는 싫었던 겁니다. 거예요? 아니면 진짜 전 약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게 되게 논란이 되게 많은 게 어떤 분은 오히려 이 약을 먹고서 성욕이 늘어났다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런- 싫었던 건데. 그래? 그거는 그러면은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아, 그냥 그렇구나. 그냥 느낌일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남성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약이다라고 생각하고 먹으니까 성욕이 떨어지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야. 근데 그 실제로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많아요. 많던데. 근데 예. 오히려 반대로 성욕이 늘어났다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요? 예, 물론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긴 하지만 비율이. 그럼 별로 상관은 없다. 예, 저는 크게 상관은 없다. 뭐 미미하게 있을 수는 있는데 네. 크게 지장이 갈 정도는 아니다. 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드셔보셨어요? 저는 5년째 먹고 있어요. 그래? 네. 그럼 더 정확하게 알겠네. 그럼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계속 얘가 막
얘기했잖아. 대한민국 중년 남성. 근데 저는 먹어보니까 늘어나요?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야, 어쩜 여기서 예민하게 반응하더라고. 엄청 아니라고 그러고 계속. 그러니까 사람마다 약에 대한 감수성이 다르니까 5년째 드시고 차이가 계시네.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봐, 우리 주변에 드시는 분이 많아요. 네. 예. 그리고 그게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도 알았네요. 아니 모르지. 이건 거짓말일 수도 예, 있는 논- 거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아니 본인이 아니냐라는데 왜 그래요? 이거는 근데 없어졌는데 있다고 할 수도 있는 사생활이니까요. 거고. 네. 혹시 뭐 너무 억울하면 증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탈모 환자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네. 탈모 환자 그 사진. 탈모가 유전성 탈모가 진행되는 환자분 사진을 보면요. 네. 그 가운데 정수리 부분부터 그리고 앞머리 부분부터 이게 진행이 많이 되는데 이제 그 이유가 이게 모낭이 그 DHT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정수리랑 앞머리 쪽이라서. 왜 그렇게 됐을까? 네, 나 이거 그렇게 신기해. 그냥 몸의 설계가 그렇게 설계가 된 왜 거예요.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시작해서 점점 주변부로 퍼져나가거든요. 그거 희한하네. 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 의료보험료 지출이 젊을 때는 별로 안 하고 나이 들어서 많이 내고 그것도 사망 직전에 막 엄청나게 지출된다고 하잖아요. 네. 거의 뭐 마지막 순간에 임종 순간에 한 90%, 70%, 90%?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던데. 어쨌든 임종 순간에 엄청나게 지출되죠. 나이가 들어서 많이 내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나 보험료만 내거나 혜택도 못 받는데 억울하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꽤 물론 이게 보험의 원리상 젊을 때 많이 내고 나이 들어서 필요할 때 쓰고 하는 게 보험의 원리이긴 한데 네. 어쨌든 당장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전에 이번 말고 저번 대선에 나올 때인데 탈모약 지원을 해주겠다고 공약한 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안 했어요. 그래도 저한테 왜 약속해놓고 안 지켰냐 그래서 내가 저번에는 했지만 이번 약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서 네 그러고 넘어가고 있는데 이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이제 아마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탈모는 의료보험, 건강보험에서 원형 탈모 같은 건 치료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약간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그런 탈모의 경우에는 이제 의학적인 치료하고는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보급여는 하고 있지는 않은데 비급여 진료에 탈모나 여드름이나 비만 치료제가 좀 많이 쓰이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유전적이지 질병이라고 할 수 없고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생긴 속된 말로 대머리니까 안 해준다가 원리인 것 같군요. 그러면 유전병은 그것도 유전에 의한 건데 이걸 병이라고 할 거냐 아니냐의 개념 정리에 관한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 증상이 문제 있거나, 아닌 것 같아요. 예, 증상이 있거나 뭐 생명에 영향을 주는 그런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급여를 하지는 않고 있는 거고요. 이제 약간 미용적인 이유는 다른 부분도 건강보험 급여를 안 하고 있는 근데 상황입니다. 이거 옛날에는 이걸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예를 들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러다 뭐 무한대로 해주는 게 만약에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된다면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이렇게라도 나도 보험료 내는데 나도 혜택 좀 보자 이런 생각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이 대중화된 모양인데 이걸 의료보험용으로 지정을 하면 약가가 내려간다면서요. 아무래도 이제 급여로 관리하게 되면은 비용 통제가 비급여보다는 할 수는 있는 그런 거 상황입니다. 포함해서 한번 검토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요새 비만도 마찬가지인데 비만 치료는 보험 안 되죠. 고도 비만이어서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일부 이제 급여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검토 급여하고 중이에요? 있지 않습니다. 네. 하고 있어요? 검토 중이에요? 아까 고도 비만. 말씀이 불확실해서. 건강보험 국장 말씀드렸습니다. 그 고도 비만 이제 우리 그 신체 BMI라는 지수에 따라서 고도 비만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는 지금 대상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위절 제술 이런 거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약제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있어요? 이제 급여 신청을 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급여 적정성 같은 거를 검토를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새 약물 치료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약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같은 세대 간에 이 보험료를 냈는데 나는 혜택이 없다 이런. 근데 난 정말 이건 절실한데 이건 왜 안 해주냐. 이 문제는 고민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우선 이게 청년들 문제가 너무 청년 소외감이 너무 커져서 하는 얘기예요. 탈모가 단순히 미용을 넘어 생존의 문제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은 천만 탈모인들의 절실한 염원을 정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과거의 낡은 잣대로 유전적 탈모를 외면해온 관행을 깨고 이제는 국가가 청년들의 소외감과 고통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정 부담과 생명 지장 여부를 따지며 머뭇거리는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현장의 절박함을 여전히 간과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삶에 밀착한 정치가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보여줘야만 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전향적인 검토가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